네, 이제 월요일 개장을 또 준비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코리아증권 리서치 이승석 대표, 트리플 플러스 이승원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주말은 이제 무난하게 잘 보냈습니다. 이승석 대표님. 네. 지난주 넘어서 2월 초반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이승석 대표께서 말씀하시기를 미국 증시만 봤을 때 이 공포지수로 가는 빅스, 볼러틸리티 인덱스 변동성 지수가 21포인트 이상 넘어가게 되면은 주가가 오히려 바닥일 수 있다. 네.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빅스가 15포인트대로 떨어지면서 주가가 다시 대반등하고 있거든요. 예. 자, 이런 현상은 이제 어떻게 또 풀어가야 될 것 같습니까? 제가 얘기한 내용을 최명 앵커께서 기억해 주시니까 아주 영광입니다. 조금 고맙습니다. 전에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아침 이번 주 시작은 기분 좋게 일단 시작을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산적한 과제가 많은 시장이다라는 게 현재 시장 국면을 우리 투자자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가장 문제점인 부분은 이제 좀 굉장히 좀 혼선이 좀 빚어지고 있는 부분은 미국이 테이퍼링 하는 데 있어가지고 정당성이 부여될 수 있는 부분은 역시 미국의 경제 지표가 좋아져야 되는데 이게 일부 후퇴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달 쪽의 경제 지표를 고점으로 해가지고 1월 달 쪽에서 경제 지표가 좀 악화됐고요, 이미요. 2월 달에도 물론 일부 지표 쪽, 그러니까 ISM 서비스업 지수 등 일부 지표는 좋아지고 있습니다만, 고용 지표의 질적인 내용면으로 본다면, 글쎄요, 썩 좋다고까지 보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의견이 미국 내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은 나뉘면서 날씨 탓이다. 아니다. 건설 시장 쪽에 인구가 증가한 거, 고용 인구가 증가한 걸 보면 날씨 탓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액면 그대로의 내용을 본다면 신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는 미국의 향후의 현재 줄어들고 있는 실업률 자체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테이퍼링이 완화될 것이냐 또 테이퍼링이 지속될 것이냐 얘기가 뜨겁고 논란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미국 증시는 지난주에 추가적으로 반등을 하면서 우리 증시 쪽보다도 아침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모든 것에 결국은 결론을 내줄 사람은 딱 한 명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옐런 의장, 이제 새로운 FRB 의장이죠. 내일 밤에 이제 의회 쪽, 미국 의회에서 이번 주 두 차례 걸쳐가지고 청문회성 발언, 증언을 하게 되겠는데, 화요일하고 목요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어떤 앞으로 통화 정책이나 또 미국 경제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리고 있는지가 결국은 증시의 방향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근데 이분을 좀 믿고 싶습니다. 워낙 미국의 그동안의 양적 완화 정책의 근간을 토대 그림을 갖다 만든 분이고 또 그걸 강력하게 지지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강력한 매파적인 성향으로 회귀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여자의 몸으로다가 어떻게 본다면 잔다르크라고 이렇게 표현해야 될 것 같은데 굉장히 매파적 성향이 강한 연준 새로운 신규 의원들 사이에서 과연 이들을 갖다 설득해가지고 미국의 경기 부양을 위해서 어떤 조치들을 내려갈지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오늘 증시는 강세로 출발하겠습니다만 강세폭이 미국 증시 내지는 미국 증시 폭 대비해서 강한 상승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대략 1935포인트에서 한 1940포인트 정도까지는 우리 증시가 좀 일단 상승이 좀 단기적으로 막히는 구간 정도의 움직임은 오늘 정도에 좀 나올 거라고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정도에선 되돌아선다고 하더라도 전저점까지 밀리거나는 큰 하락이 나올 가능성 높지 않은 가운데 오늘 증시의 강세는 결국은 이제 단기 좀 숨고르기, 그러니까 오늘이나 내일 정도쯤에서는 좀 관망 모드로 돌아서는 정도의 흐름이 나올 거고 저는 주 후반 쪽에서는 다시 강세를 보일 거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슈가 많은데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또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해외 쪽의 점검을 좀 해봤는데요. 이승원 대표님, 네. 이 국내 쪽에 눈을 돌려보면은 최근에 조용한 흐름이긴 합니다만 이 부실털기 열풍 네. 이런 용어가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것들은 어닝 쇼크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죠. 건설사들이 그렇고 네. 증권 회사도 지난해 연말 그다음에 올해 초에 강력한 구조 조정으로 실적에 대해서 이제 전환점을 찾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결산 실적 나와보면은 쇼크 수준이 나올 수도 있고 네. 은행주의 실적이 오늘 아침에 개장 전에 나오고 있는데 조금 안 좋죠, 당연히. 네, 이렇게. 근데 문제는 이게 바닥권을 형성하는 것이냐 아니면 더 앞으로도 안 좋을 것의 지속성이냐 이 문제인데 어떻게 보셔야 될까요? 일단 빅베스가 진행이 됐다라는 것 자체는 이제
앞으로 이제 더 이상 그 우발적인 그런 이제 손실에 대한 쪽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작년에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건설사였죠. 건설사들이 이제 실적을 이제 내놓으면서 삼성 엔지니어링과 GS 건설 필두로 해서 내놓으면서 다른 기업들로까지 이제 계속해서 그동안 숨겨왔던 이런 적자성 채무에 대한 적자성 이런 실적에 대한 쪽들을 속속들이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 건설사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요. 작년 말에 그러니까 특히 이제 CEO가 교체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 CEO에 대한 쪽에 핑계를 대면서 이런 적자에 대한 쪽을 다 털어내는 이런 과정에 대한 쪽을 진행을 하고 있어서 오히려 앞으로 실적 개선에 대한 쪽에 개선 가능성에 좀 더 무게를 둔다라는 측면으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건설업종에서 이제 GS 건설 같은 경우는 유상증자에 대한 발표를 했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조금 더 이제 시간에 대한 쪽은 걸릴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만은 그 외에 어떤 그 적자, CEO가 교체되면서 적자 발표라든가 아니면 실적의 추정치를 대폭 하회시키는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지금 상황이 바닥을 찍고 있다. 실적에 대한 실적이 바닥을 찍으면서 앞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에 무게를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승원 잠깐 대표가 또 첨언하시는 그러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얘기 드리자면은 우리 기업의 풍토가 달라지고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같으면 이 부실 부분을 감추기에 바빴다면은 이걸 오히려 드러내 가지고서 이제 부실을 털어내고 그러니까 회계의 투명성이라고 얘기하죠. 투자자들의 신뢰를 갖다 얻으려면 기업의 회계가 투명해야 됩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중기적 장기적으로 본다면 긍정적인 어떤 시장의 변화라고 봐야 되겠지. 이걸 갖다 꼭 나쁘게 봐가지고 일회성 비용이 증가했으니까 기업 실적이 악화되고 그 회사가 크게 위기에 빠진다. 이런 논리로 접근은 좀 이렇게 뭐 이렇게 올바른 바람직한 전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장기적으로 본다면 우리 기업들이 그만큼 뭐 과거에 비해서 그 회계 풍토가 건전화되고 있다라고 우리 투자자분들이 이해하시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네, 진정 그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제 개별 이슈 들어가 보죠. 이승원 대표님. 네네. 뭐 관심 기업들 이게 상당히 좋습니다. 지난주에 뭐 IT 쪽을 많이 이야기해 주셨는데 또 아프리카 TV 요즘 많이 보셨죠? 네, 어제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 TV 저도 이제 9시에 늦게 이제 좀 보려고 아프리카 TV 모바일로 이제 접속을 해봤더니 TV 앞에 있지 않아서 이제 모바일로 접속을 해봤더니 역시 그 전결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아쉽게 저도 생중계를 보지를 못했었는데요. 또 윤영빈. 예. 윤영빈 씨 그 앞에서도 아마 보셨죠. 뭐 원펀치 쓰리 깡냉이 이런 얘기를 하셨었는데 지금 보니까 진짜 뭐 아주 통쾌하게 통쾌하게 일본 선수하고 했던 모양이에요. 예. TK 우승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그 생중계를 못 봐서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만은 그만큼 아프리카 TV로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서버가 다운이 되는 이제 그런 현상까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시장의 흐름이 트렌드가 이 아프리카 TV와 같은 쪽으로 지금 흐르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오늘 그 관심주로 제시해드릴 종목은 우진이라는 기업입니다. 우진이요? 지금 아베가 이제 도쿄도지사 선거에서 승리를 함에 따라서 지금 원자력 정책에 대한 쪽을 그대로 진행을 할 수가 있게 됐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엔화 약세에 대한 쪽이 다시 가속화될 것 같은데요. 한국 수력 원자력의 중소기업 육성 정책의 최대 수혜주입니다. 이미 그 한국 수력 원자력과 함께 초음파 유전기를 개발을 완성을 했고 그 외에 국제과제 4개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주로서 그리고 원자력에 대한 앞으로에 대한 그동안에 이제 있었던 그런 흐름과는 달리 이 원자력 부품주에 대한 수혜주로서 한번 우진을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승원 대표는 요즘 약간 라이트하고 좀 가벼운 개별주들을 많이 언급해 주시고 지난주에는 아프리카 TV, 뭐 KT 뮤직, 또 한글과 컴퓨터인가요? 그리고 또 소프트 포럼까지 했는데 뭐 상당히 다이나믹했어요. 아주 탄력적이었고. 자, 이승석 대표님은 지난주부터 뭐 제가 듣기로는 SK 하이닉스, 그죠? 묵직한 기업들, 그리고 또, 뭐 있을까요? 리노공업? 이런 것들, 그리고 또 뭡니까? 어떤 거였죠? 뭐 성향이죠. 뭐 그러니까 종목들에 대한 성향은 저는 이제 그렇죠. 이제 뭐 선택은 이제 투자자분 시청하시는 맞습니다. 분들이 또 맞게 잘 보시면 되니까. 좀 시가총액이 저는 최소한 뭐 2천억 원대 이상 되는 뭐 2천억에 3천억 정도 이상 되는 기업을 주로 위주로 하는 거고 그건 뭐 그 성향에 따라 다른 거니까 뭐 시청자분들이 필터링 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오늘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은 이전에도 제가 이제 뭐 이걸 뭐 개인적인 행사를 갖다 여기다 방송에 얘기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주에 이제 제가 또 이제 토요일 날 이제 강연회를 하게 되는데 지난 1월 달에도 이제 강연회를 통해 가지고 뭐 세 종목 언급된 중에 하나, 그 다음에 최근에도 제가 또 이 방송을 통해서 또 언급드렸고, 또 관심 종목으로 제시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코스맥스라는 종목을 갖다 이제 오늘 좀 가져나왔는데,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날 물론 뭐 9%가 넘게 뭐 컵보로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좀 관심 있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역시 이 회사가 앞으로의 성장성을 통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주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뭐 눌림목 조정시마다 매수 이렇게 의견을 제시해 드리려고 오늘 코스맥스를 관심 기업으로 꼽아봤습니다. 좋습니다. 자, 두 분 다 오늘 개별 기업들 성향인데요. 이승석 대표는 코스맥스, 그리고 또 이승원 대표는 우진을 관심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자, 계장이 또